10일간의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 66세 김명숙 씨는 공항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떠날 때는 그렇게 들떠 있었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말 한마디 나누기가 어색했습니다. 여행 내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여행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날 다른 게이트에서는 72세 박성호 씨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을 다녀왔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서로를 더 아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여행. 자녀들도 다 독립하고 이제야 가질 수 있게 된 부부만의 시간. 그런데 왜 어떤 부분은 더 가까워지고 어떤 부분은 서먹해질까요? 젊을 때는 바빠서 못 갔던 해외여행을 이제야 갈 수 있게 되었는데 막상 가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떠나는 여행에는 젊을 때와는 다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건강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나 친구들 사이에서 생기는 예상치 못한 갈등입니다. 평소에는 각자 할 일이 있어서 하루에 몇 시간만 함께 지냈는데 여행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24시간 내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는 각자 편한 곳에서 쉴 수 있지만 여행지에서는 같은 방을 써야 하고 모든 일정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평소에는 몰랐던 서로의 모습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돈을 쓰는 방식도 다르고 시간을 보내는 방식도 다르고 심지어 밥을 먹는 속도까지 다른 걸 알게 됩니다. 여기에 낯선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건강 문제가 생기면 여행 자체가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첫 여행에서는 힘들어하지만 경험을 쌓으면서 점점 더 즐거운 여행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여행을 다녀온 두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해외여행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들과 그 해결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곧 떠날 여행이 있으시거나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씨는 66세이고 남편 최경수 씨는 68세입니다. 명숙 씨는 4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여행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여행 관련 유튜브를 즐겨보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드디어 남편과 함께 10일간의 파리와 런던 자유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명숙 씨는 몇 달 동안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항공권을 직접 예매하고 숙소도 여러 곳을 비교해서 정했습니다. 지하철 교통 패스도 미리 알아보고 가고 싶은 관광지들도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경수 씨는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고마워했습니다. 여보, 나는 그냥 따라갈게. 당신이 계획 잘 세우잖아라고 말하며 모든 걸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사진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배웅 나와서 잘 다녀오세요.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라고 말해주니 더욱 기분이 좋았습니다. 파리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모든 게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문제는 숙소에서 생겼습니다. 예약한 아파트의 출입문 비밀번호가 맞지 않았습니다. 30분 넘게 건물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짐도 무겁고 시차 때문에 피곤한 상황에서 경수 씨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그냥 패키지로 가자 했지. 이래서 자유여행은 힘들다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명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속상했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하느라 고생한 건 생각하지 않고 첫 번째 문제가 생기자마자 불평을 하는 남편이 서운했습니다. 다행히 숙소 관리인에게 전화해서 해결했지만 첫날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숙 씨는 미리 계획한 대로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세느강 크루즈를 하루에 다 보려고 했습니다. 파리에 처음 왔으니까 유명한 곳들은 다 가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점심도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샌드위치를 사서 서서 먹어야 했습니다. 경수 씨는 평소에 천천히 밥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식탁에 앉아서 여유롭게 식사를 했는데
여행에서는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먹어야 하니까 소화도 안 되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여행이야? 구경꾼처럼 쫓아다니기만 하네라고 불평했습니다. 명숙 씨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계획 세우느라 몇 달을 들였는데 인정받기는커녕 불평만 듣는 게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이니까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다음부터는 혼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계획했던 야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호텔에서 쉬어야 했습니다. 명숙 씨는 여행 와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 어떡해라며 초조해했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온 여행인데 하루를 그냥 보내는 게 아까웠습니다. 반면 경수 씨는 그냥 쉬자니까 쉬는 것도 여행이지라며 TV를 켜고 누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여행 스타일이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 명숙 씨는 계획한 걸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고 경수 씨는 여유롭게 쉬면서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평소에는 각자 다른 일을 하니까 이런 차이를 몰랐는데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서로의 성격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넷째 날 아침 런던으로 이동하는 날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며칠째 규칙적이지 않은 식사와 피로가 겹치면서 속이 더부룩해서 위장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짐 정리를 하느라 시간이 좀 걸리니까 경수 씨가 아직도 준비 안 했어. 체크아웃 시간 다 됐어라고 재촉했습니다. 명숙 씨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터져서 나 혼자 다 하고 있잖아. 당신은 뭘 도와줬는데 그렇게 재촉해라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경수 씨도 내가 뭘 하라고 했어. 당신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잖아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호텔 방에서 두 사람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일정은 그대로 소화했지만 대화가 많이 줄었습니다. 런던에서도 버킹엄 궁전, 대형 박물관 등을 둘러봤지만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의무적으로만 찍었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여행을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도 각자 영화를 보면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호 씨는 72세이고 아내 이정화 씨는 70세입니다. 두 분은 자유여행보다는 패키지 여행이 편할 거라고 생각해서 7박 8일 스페인과 포르투갈 패키지 여행을 신청했습니다. 가이드가 모든 걸 안내해주고 단체로 움직이니까 길을 잃을 걱정도 없고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화 씨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서 평소에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에 약을 챙기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보, 혹시 여행 중에 혈당이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했습니다. 성호 씨는 가이드가 다 챙겨줄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패키지 여행이니까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날은 별 문제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마드리드에 도착해서 호텔에 짐을 풀고 가이드를 따라 시내 관광을 했습니다. 단체로 움직이니까 편했고 가이드가 설명해주는 역사 이야기도 재미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현지 음식도 맛보고 다른 여행객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세비야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에 정화 씨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성호 씨가 부축했지만 정화 씨는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식당에서 쓰러졌습니다. 가이드가 급히 택시를 불러서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가이드뿐이었고 의료진에게 정확한 증상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화 씨는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성호 씨는 옆에서 속만 태우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실 의사가 혈당 수치를 확인한 후에 저혈당 쇼크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포도당 주사를 맞고 나서야 정화 씨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나오는 데까지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동안 다른 패키지 여행객들은 버스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정화 씨는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끼쳤네요 라고 말하면서 자꾸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가이드가 다음날 일정을 재조정한다고 공지하자 몇몇 팀원들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일정이 다 밀리면 어쩌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건강한 사람들끼리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화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쳤다는 생각에 여행을 계속하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성호 씨는 아내를 위로하면서 여보, 당신 잘못 아니야. 누구나 아플 수 있는 거잖아. 다음부터는 우리 건강부터 먼저 챙기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여행 기간 동안 정화 씨는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식사할 때도 혈당을 생각해서 조금씩 자주 먹으려고 했고 약 시간도 정확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성호 씨도 아내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면서 무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행히 그 후로는 큰 문제 없이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귀국 후에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장거리 여행에서는 식사 시간과 약 복용 시간이 불규칙해지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반드시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행용 응급처치 키트를 준비하고 현지 의료진과 소통할 수 있는 번역 앱이나 의료용 카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 두 부부의 사례를 보면 어르신들의 해외여행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가장 흔한 5가지 갈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는 부담입니다. 평소에는 하루에 몇 시간만 함께 있던 부부나 친구들도 여행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같이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는 각자 할 일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여행지에서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같은 방을 쓰고 같은 식당에서 먹고 같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평소에는 몰랐던 생활 리듬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과 늦게 일어나는 사람, 밥을 빨리 먹는 사람과 천천히 먹는 사람, 활동적인 사람과 여유를 좋아하는 사람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체력 차이도 문제가 됩니다. 하루 종일 걸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 반면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쓰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여행 왔으니까 돈을 아끼지 말고 좋은 것들을 경험해 보자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기념품을 살 때도 식당을 선택할 때도 택시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 정할 때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쌓이면 큰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돈에 대해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벌 돈이 많으니까 좀 써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에는 정해진 돈으로 살아야 하니까 더 아껴 써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이제 언제 쓸 거냐며 펑펑 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할 분담 문제입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고 예약을 하고 길을 찾고 일정을 관리하는 일을 한 사람이 다 맡으면 그 사람의 피로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김명숙 씨의 경우처럼 모든 준비를 혼자 다 하고 나서 여행 중에도 계속 챙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는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기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말 한마디로 인한 상처입니다. 여행 중에는 평소보다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하니까 예민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말도 날카롭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신 때문에 늦었어.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왜 이것도 못해? 같은 말들이 여행 내내 머릿속에 맴돕니다. 집에 있을 때는 다른 일로 바쁘니까 금방 잊혀질 말들이 여행에서는 계속 생각나서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거나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그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고혈압, 당뇨, 관절염, 수면 장애 등 하나씩은 앓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약 복용으로 잘 관리되던 것들이 여행에서는 예기치 않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시차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면서 생기는 피로, 평소와 다른 음식, 많은 걸음, 낯선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모두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박정화 씨처럼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기면 본인도 힘들고 동행한 사람도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는 의료진과의 소통도 어려워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미리 준비하고 서로 배려한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행을 많이 다니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일정 중에서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각자만의 시간을 갖도록 계획해 보세요. 한 사람은 호텔에서 쉬고 다른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분은 혼자서 아침 산책을 하고 늦게 일어나는 분은 여유롭게 잠을 자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쇼핑할 때도 각자 관심 있는 곳을 따로 둘러보고 1시간 후에 만나기로 약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생겨서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즐거워집니다. 돈 문제는 미리 원칙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공동으로 먹는 식비는 함께 쓰고 개인적인 쇼핑이나 간식비는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두면 나중에 정산할 때 편합니다. 여행 전에 대략적인 예산을 정해두고 하루에 얼마까지 쓸 건지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현지에서 돈을 쓸 때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서로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역할 분담은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 길 안내를 담당하고 내일은 다른 사람이 식당을 정하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맡으면 한쪽에만 부담이 쏠리지 않습니다. 사진 찍기, 일정 확인하기, 교통편 알아보기, 쇼핑 리스트 관리하기 등을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분이 있다면 번역 앱이나 지도 앱 사용을 담당하고 현지 음식이나 문화에 관심이 많은 분이 있다면 식당 선택이나 관광지 정보를 담당하는 식으로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역할을 나누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말하는 방식도 조금만 신경 쓰면 큰 차이가 납니다. 빨리 해라고 재촉하는 대신 시간이 조금 촉박하니 서둘러 주면 좋겠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하면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도 몰라라고 하는 대신 이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도와주는 식으로 말하면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패키지 여행에서 가이드나 다른 여행객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를 나무라거나 비난하면 창피함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조용히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관리는 여행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평소에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여행 중 복용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시차 때문에 약 복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합니다. 여행용 응급처치 키트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소 복용하는 약 외에도 소화제, 두통약, 감기약, 밴드, 체온계 등 기본적인 의료용품을 챙겨가면 응급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병이 있는 분들은 증상과 복용 약물을 영어나 현지 언어로 적어둔 카드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 의료진과 소통할 때 유용합니다. 여행자 보험도 꼭 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데 해외에서 의료비는 매우 비쌉니다. 보험을 들 때는 기존에 앓고 있는 질병도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질병은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행 일정도 너무 빡빡하게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곳 정도만 가더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많은 곳을 가려고 욕심내다가 모든 곳을 대충 보고 오는 것보다는 적은 곳이라도 여유롭게 즐기는 것이 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은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급하게 먹으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현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이나 간단한 간식거리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여행은 단순히 다른 나라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라도 여행에서는 평소에 몰랐던 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김명숙 씨 부부는 첫 번째 자유여행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후에 두 분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명숙 씨는 내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했나 봐. 다음에는 계획을 덜 빡빡하게 세울게라고 말했고 경수 씨는 나도 너무 의존만 했네.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도와줄게라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여행에서는 첫 번째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것들을 개선했습니다. 일정에 여유를 두고 역할을 나누어 맡고 서로에게 더 친절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훨씬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1년에 2번씩 해외여행을 갈 만큼 여행의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박성호 씨 부부도 첫 번째 여행에서 겪은 응급 상황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서로를 더 챙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행을 갈 때는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응급처치 키트도 준비하고 여행자 보험도 꼼꼼히 따져서 들었습니다. 정화 씨는 그때 쓰러졌을 때 남편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봤어요. 평소에는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때 정말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성호 씨도 아내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여행보다 아내를 더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떠나는 여행에는 젊을 때와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빨리 많은 곳을 구경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화려한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함께하는 사람과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더 값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여행을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고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일들까지도 나중에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됩니다. 여행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관광지가 아니라 함께 웃고 있는 사람의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은 유명한 레스토랑의 요리가 아니라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그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떠나기 전에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 여행에서는 조금 천천히, 조금 여유롭게, 그리고 서로를 위해 더 다정하게 지내보자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행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사진첩에는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더 깊어진 마음도 함께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여행은 언젠가 끝나지만 그 여행을 통해 더 단단해진 관계는 평생 계속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것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많이 보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함께 바라보는 그 순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인생의 소중한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